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예산을 절반으로 싹 잘랐어요. 싹 잘라버렸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무부의 예산. 국무부 예산은 어디에 쓰이죠? 국무부 보통? 예산이 이제 해외에 많이 쓰입니다. 아, 해외에 이제 쓰이는 것들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국제 기구라든가 평화 유지라든가 교육 문화라든가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글로벌 보건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예산들인데요.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0% 정확하게 50% 정도 삭감을 했고요. 해당 계획에 이제 백악관 압박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됐는데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정치 방향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부 메모에 따르면 국제기구 지원이라든가 평화유지 예산이라든가 교육 문화 프로그램 대부분을 삭감해서 50%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제 예산이 50%는 뭐 그래 절반 정도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30%에서 한 5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많은 퍼포먼스를 하는데 일단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거의 다 삭감이 됐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나토에 쓰이는 예감이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기구의 유엔 나토 예산이 거의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평화유지 활동 예산이 전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50%가 삭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나머지 예산이 거의 삭감이 돼야 50%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문화 교육 중에 풀브라이트라고 장학금 제도 같은 게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이게 이제 해외 장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거나 이렇게 교류하는 장학금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초반에 보시면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거나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이제 어려울 때 많은 장학생들이 이제 해외로 가거나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교류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고요. 인도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지원해 주던 건데 이게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 기구라든가 요런 지원해 주는 요런 데는 아무 한 푼도 쓸 수 없고요. 인도적 지원금 예산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요런 예비비 같은 것들만 절반 이상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면 절반 이상 남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보건은 대부분 중단되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만 유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보건 중에 유지되는 프로그램 예외된 거가 좀 살펴볼게요. HIV, 에이즈죠. 에이즈에 29억 달러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 말라리아 보험에 6억 8,7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건안보에 2억 달러 정도 남아 있고 요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글로벌 펀드라고 매칭이 4대 1 정도인데 8억 달러 남아 있으니까 8억을 하면 이제 2억 달러 정도로 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그 외에 이제 모든 백신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대상이 좀 있습니다. USAID 폐지했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고용 및 임금 동결입니다. 2020년 수준으로 임금이 일단 동결됐으니까 요거 동결됐습니다. 동결. 그리고 기존 잔여 예산 200억 달러 국고 환수했습니다. 올해 못 쓴 거 다 국고로 환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퇴치 프로그램 1년간 동결했습니다. 예. 1년간 동결하기로 했고 어쨌건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일단 미국 여기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우선 기회 기금이 신설됐습니다. 그쪽으로 돈이 가나? 네, 그래서 신설해서 20억 달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절약한 거 다 20억 달러를 미국 행정부에 이제 임의 배산해서 요거 이제 해서 미국 우선 기회 기금이라고 어메리칸 퍼스트 오퍼튜니티 펀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 수장으로 가고 싶군요. 네, 어쨌든 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쨌건 이렇게 가게 되고요. 민주당은 미국 러시아 이제를 공백을 사실 이렇게 되면 내줄 공백이 상당히 크죠. 중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외교전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 베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보시면 도로를 누가 깔아준 줄 아세요? 아니요. 도로는 일본이 깔아줘요. 일본이 깔아준 다음에 차를 팔아요.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투자해. 예, 인프라를 먼저 네.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중국이 그런 걸 요즘 많이 아프리카에 예전에 근데 미국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걸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외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샤먼 상원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토 예산 삭감이 이런 게 자유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얕은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임기 동안만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악관 이번 봄 중에 의회에 유사한 예산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예산 심의와 정항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실은 이게 리저너블한 사람이라고 해서 뽑혔는데 사실은 일부 생명 구호 프로그램 유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중단 상태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이 대폭 축소되고 해외 영향력도 최소화하려는 기조가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